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어떤 인물일까?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두로 정권과 대립하는 인물, 이 정도로만 소개되지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조합해보니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조금 다른 질문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정부는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할까요? 베네수엘라의 경제와 관련된 내용과 자료는 넘치다 보니 짧게만 설명드리자면, 석유에 올인했다가 가격이 무너지면서 경제가 같이 무너졌고 돈을 찍어내다가 초인플레이션이 왔어요. 여기까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 이야기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네수엘라가 다시 정상 국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식의 흐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이 싸움을 베네수엘라 내부의 문제로만 보면 절반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항상 미국이 같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마차도를 단순한 야권 인사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 이 계산을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국내 정치가 아니라 국제 정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럼 진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베네수엘라는 왜 망한 뒤에도 문제가 계속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가 망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는 경제가 망한 뒤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고 정권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실패를 인정하고 바뀌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을 더 붙잡는 길이에요. 베네수엘라는 당연히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졌다는 사실보다 그 책임을 지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된다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선거를 없애지 않았어요. 대신 선거의 의미를 바꿨습니다. 선거는 있지만 정권이 지는 선거는 허용하지 않는 구조. 이게 지금의 베네수엘라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이 구조는 베네수엘라 국민에게만 문제인 게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망가졌는데 정권은 버티고 있고 그 사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보기엔 망한 나라가 아니라 잘못 관리된 전략 국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파트 2. 그렇다면 마두로 정부가 유지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마두로 정부는 총과 탱크로만 유지되는 정권은 아니에요. 훨씬 더 정교한 방식이에요. 선거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야당을 완전히 제거하지도 않아요. 대신 이길 수 없는 야당만 남겨둡니다. 이 구조는 마두로 정부에게는 안정적이지만 미국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구조입니다. 미국은 예측 가능한 독재보다 통제 불가능한 혼란을 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정권은 버티고 경제는 붕괴되고 그 틈을 다른 강대국들이 파고드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 체제가 오래가는 걸 그냥 지켜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마두로 정부는 강력한 후보는 출마를 막고 정당은 법으로 무력화하고 언론은 조용히 만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민주주의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노골적인 독재라고 부르긴 애매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결과가 정해진 선거인 것입니다. 이 구조에서 정권에게 가장 위험한 건 무기를 든 반군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인 겁니다. 파트 3. 그럼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어떤 인물일까요? 마차도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아니에요. 돈을 더 나눠주겠다거나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녀가 반복해서 말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베네수엘라를 정상 국가로 되돌리자는 말이에요. 시장 경제를 회복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와 다시 연결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라면 이건 너무 평범해서 뉴스가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이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지금까지의 통치는 실패였다라고 정면으로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말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말이기도 해요. 시장경제, 사유재산, 국제질서 복귀, 이건 미국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차도가 미국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해할 수 있는 룰 안에서 대화가 가능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마차도를 지원 대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선택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파트 4. 그럼 마두로 정부는 왜 마차도를 두려워할까요? 독재체제는 항상 급진적인 혁명가를 가장 두려워할 것 같지만 실제와는 많이 다릅니다. 독재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체제를 정상으로 돌리자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마차도는 폭력을 말하지 않아요. 군사 쿠데타를 말하지도 않아요. 그녀가 요구하는 건 공정한 선거예요. 이게 왜 치명적일까요? 지금 체제는 경제로도 설득할 수 없고 정책으로도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권에게 남아있는 건 룰을 쥐고 있는 권력뿐입니다. 그런데 마차도는 그 룰을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라 체제 자체를 흔드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출마 금지, 정치적 자격 박탈이라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파트 5. 그렇다면 노벨 평화상은 왜 이 사람에게 주목했을까요? 노벨 평화상이 항상 완벽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기존 질서를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과 제도로 바꾸려는 시도에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마차도는 혁명을 선동하지 않았어요. 대신 선거와 제도,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 변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권력자에게는 위험한 인물이지만 국제사회에는 상징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도덕적인 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신호이기도 해요. 이 상이 주어졌다는 건 국제사회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인물은 폭력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제도 안에서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이 하나의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건드리면 국제 문제가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니까요. 노벨 평화상이 이 인물을 바라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파트 6. 이 싸움의 진짜 경제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싸움은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베네수엘라가 다시 세계 경제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만약 마차도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베네수엘라 국민이 아니라 미국과 국제 금융시장이에요. 제재 완화 논의가 시작되고 석유 수출이 단계적으로 열리고 미국과 서방 기업들이 다시 베네수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도우민 동시의 계약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줄 테니 너는 이 질서를 지켜라라는 계약. 마차도가 집권하면 국제 제재 완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요. 석유 수출이 정상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올 여지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지금 체제가 유지되면 암시장 경제는 고착되고 소위 엘리트라는 기득권 세력만 살아남고 국민은 계속 나라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국가는 유지되지만 국민은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도 아니고 단순한 민주주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가 다시 세계 질서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고립된 채 버틸 것인가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의 배경에는 항상 미국이라는 플레이어가 있어요. 베네수엘라는 이미 한번 무너졌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를 두고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완벽한 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하게 출구를 이야기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었고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베네수엘라는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와 마차도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